안녕하세요. 첫째 돼지 김자뿌예요. 자뿌네 집은 오늘도 돌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둘째 날밖에 안 됐죠? 이때 내부에선 바닥재 단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마냥 해맑은 비바는 시차를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조금씩 쌓이고 있는 저 호피석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패턴대로 쌓아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림. 방동재도 팍팍 넣어달라고 했고요. 제가 건축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놀랐던 댓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화 속 아기 돼지 삼형제들의 집. 무식한 첫째 돼지, 지프로 집 지었다가 늑대한테 다 털리고 둘째는 나무로 지었다가 똑같이 또 털렸죠. 가장 현명했던 셋째는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저희 컨셉입니다. 이때쯤 빌더하우스 대표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절반만 채우고 다른 걸로 마감하는 게 어떻냐고. 근데 이 미친 듯한 마감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정말 장인의 마감이에요. 이렇게 모서리 각이 진 곳은 돌이 삐죽 튀어나오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교차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문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반적인 돌담에 비해 시간이 어마무시 미친듯이 드는 작업. 저희 창문 많은 건 다들 보셔서 아시죠? 창문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도 이때는 쭉쭉 가길래 금방 끝나겠거니 했어요. 레미타를 320호를 샀는데 이걸 다 쓰겠나 했지만 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저찌 오늘 작업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이 비계들 다 치워버리고 마당 정리를 하는데 렉산 안에 들어간 벌레가 밥인 줄 알고 새가 기웃댑니다. 이 집에서 언제 탈출하나, 추워지기 전에 가능한가? 아니 이미 춥지. 그렇게 다음날 오늘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와, 이 부분이 진짜 장인의 스킬인데요. 창틀 마감이 정말 예쁩니다. 여쭈어보니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0년에서 40년이 된 분들. 이 석공 작업은 건축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에 속하는지라 신규 유입이 거의 없어서 지금 전국에 석공이 10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정말 하루 종일 저렇게 망치질을 해야 돼요. 이거 예초기 1시간만 돌려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 저 딱딱한 돌을. 근데 그만큼 석공 기공분들의 인건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한 분당 30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공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장인입니다. 이 중 한 분은 문화재청 기능인이시래요. 아무튼간 돌을 잘 잘라서 각을 맞추고 그 뒤에는 또 매질을 채워 넣는 작업. 이때쯤부터 무언가 슬슬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두 팀이 넉넉 잡아 10일이면 되겠다 했던 게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던 순간 그러거나 말거나 해맑은 공작이들 여전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랐네. 무서워해. 귀신이라도 본 표정. 쟤는 좁은 데서 저러고 있어.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안 그러면 돌아버려요. 넓은 밥그릇 놔두고 참 쟤들도. 얜 뭐야? 3일 차인데 그래도 한 1.5m 쌓았죠? 앞으로 4.5m가 남았습니다. 허허허. 마감 끝내준다. 이거 다 끝나면 벽 쳐다보면서 맨밥만 먹으려고요. 최소 6개월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옆쪽에서는 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문틀 마감을 위한 작업 중. 절단한 돌을 저렇게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지 않는 깔끔한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걸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전 세계가 다 알아야 합니다. 벌써 다음 날인데요. 한쪽에서는 문틀, 보강 작업. 애가 타는 저와는 다르게 늘어져 있는 낙이 제일 부럽다. 그리고 꽁꽁 언 연못. 방동제를 사용해서 지금 정도의 날씨에 공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문제는 제 잔고예요. 오우,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추다니. 아, 이전 영상의 댓글에 왜 목조주택에 이런 마감을 하냐고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한옥처럼 나무가 드러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동네 신축 3분의 1은 다 목조인데 그중 밖에서 나무가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동물의 집처럼 나무가 노출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이 가고 나무 자체의 수명도 한계가 있는 편이라 요즘에는 그렇게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스타코나 파벽돌, 사이딩 같은 걸로 마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조주택에 왜 이렇게 무거운 재료를 써서 마감을 하냐 였는데요. 사실 요 호피석들의 무게는 벽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모두 다 구조 검토가 된 것들이고요. 사용되는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만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저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시공법은 벽체 자체에 철근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막만 갖다 붙이는 방법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제 통장 걱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잡부에 차여있는 이 철물과 철근, 에폭시가 쉬지 않고 깔렸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건지 정말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철물만 정말 100만원어치 넘게 들어간 듯. 아, 그리고 세 번째. 이럴 거면 콘크리트로 짓지 왜 목조로 하냐. 마감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목조나 콘크리트나 똑같고요. 이렇게 부정형 자연석을 붙이는 방법은 많이들 시공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휘어있는 집을 콘크리트로 지었으면 지금보다 건축비가 30%는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건 지극히 목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 드디어 창문 위에도 돌이 고정되기 시작했네요. 창문 위의 돌에는 에폭시를 사용해서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봐요. 공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비가 안 오고 날이 계속 좋아서 블루엔젤들한테 마지막으로 물 주는 중. 근데 이러고 이틀 뒤부터 갑자기 비가 엄청 왔어요. 뭐가 씌었나? 그래도 현장은 무탈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잡부예요. 공사 시작 111일. 현장에는 큰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벽에 요 돌들을 붙이기 위한 자재들이 도착을 한 건데요. 하우스의 뒷부분인데 꽤나 많이 끝났죠?
레미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벌써 세 번째 주문입니다. 방동제랑 고체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모자란 돌도 더 받았습니다. 아유, 저거 언제 끝나. 아유, 정말. 날씨로 인해 쉬었다 했다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외벽과는 달리 내부는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락에 빼곡하게 깔린 단열재들, 아주 따뜻해 보이죠? 지난 영상에서 단열재 시공이 방만 조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천장 지붕면에는 엄청난 양의 단열재가 깔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건축의 꽃, 인테리어 시작입니다. 순식간에 방에 벽이 붙었죠? 낯이 익은 요 녀석들, 건물의 외벽에 붙였던 구조용 보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쪽에 석고보드만 2번 치고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만 특이하게 이렇게 내벽에도 구조용 보드를 친다고 해요. 이러면 건물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잡다한 거 싫어하는 제가 과연 못을 박긴 할까요? 뭐 대비해 놓는다고 나쁜 건 없겠죠? 그래서 TV짜리도 준비. 보드를 붙이기 전에 스터드에는 특이한 게 붙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거? 야, 하루 종일 어디가 있다가 아침에 밥 줄 때도 안 보이던 공장 내외가 저녁이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응? 하루 종일 어디가 있다가 나타났어? 날씨가 풀리면 마실 나갔다가 추우면 집에 돌아오는 녀석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화물차가 많이 들어왔죠? 요것들은 본격적으로 내부 마감을 하기 위한 마지막 자재들. 강목 한 차에 석고보드랑 구조용 보드들을 잔뜩 받았습니다. 도대체 집 한 채에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정말 막차예요. 오늘도 자재를 나르기 위해 등장한 6더블. 단열재도 한 차가 더 들어왔는데 그건 이미 옮겼고, 어제 내려놓은 외장용 돌들을 올리기 위해 6더블을 또 부른 거예요. 외벽 소장님하고 소통 오류가 있어서 어제 안 불러도 되는 지게차를 불렀던 건데요. 건축 시작 넉 달 정도가 되니까 이런 건 이제 그냥 웃어 넘깁니다. 물론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매여 있으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넘기는 걸로. 아무튼간 잘 올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내부 공사. 아직은 깔끔하게 다 쳐지지 않은 단열재들을 채워 넣고 있는데요. 내벽의 벽체에도 단열재를 넣고 난방을 했을 때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쪽에서는 보드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이제 방의 느낌이 좀 나죠? 화장실에는 매립 선반과 젠다이도 여러 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욕조 옆에 있는 매립 선반. 그리고 요건 그 바로 뒤편 변기 옆부분. 와, 애들 아침 먹이러 왔는데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 천천히 먹어. 야, 누가 뺏어가냐? 밥을 거의 흡입하고 있는 양양이. 공기청정기네. 공기청정기. 청소기네. 욕심도 많아가지고 옮겨 다닙니다. 얘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야,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이날 기온은 대낮에도 영하 5도. 얘들도 추웠는지 부르자마자 쏜살같이 오는데요. 이 뭐야? 어디서 나왔어? 공사장 소리만큼 시끄러운 거위들.
지금 소리는 20분의 1입니다. 은영이 들어가. 추워. 어우 추워. 바람 받. 추워. 들어가. 큰 거 봐 이거. 아빠랑 키가 똑같네. 이날도 여기서 끝. 벌써 밤 기온이 영하 15도인데 이거 참. 그리고 또다시 다음 날입니다. 털이 좋긴 좋죠? 오늘은 더 추워서 새들만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합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이 주방이 되는 부분.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뼛골만 잔뜩 보였던 건물이 진짜 집의 형태를 조금씩 띠고 있죠? 마음 같아선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넣은 단열재 효과 덕에 밤에는 바깥 온도와 똑같은 클럽하우스와는 달리 여기는 아무리 떨어져도 10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놈의 먼지들 때문에 들어오는 건 꿈도 못 꿔요. 실내에서 재고 자르고 붙이고를 반복하는 터라. 그래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먼지는 많지만 벽이 붙으니까 좀 아늑한 모습이 나오죠. 보드와 단열재를 같이 시공하면서 단열재는 얼추 다 끝이 났고요. 깔끔한 마감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 아참, 빌더하우스는 외장과 내장 공사를 모두 다 진행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외장 목수, 내장 목수가 나뉘어지는데 그 둘을 같이 하는 걸 건축용어로 빌더라고 부른대요.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와, 날이 얼마나 추운지 애들 물통이 벌써 얼었습니다. 아하. 이봐, 안 추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이봐, 안 추워? 안 추운가 본데요. 뛰어. 그리고 또 다음 날 애들 먹일 옥수수 들고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오? 내부의 모습이 좀 바뀌었는데요. 벽체가 싹 다 붙어서 깔끔해졌죠? 그리고 2주 만에 바닥에 쳐놨던 비닐도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바닥을 말릴 시간이에요. 어휴, 2주 만에 보니까 이 모습도 반갑네. 바닥재 깐 것처럼 바닥면이 좀 정돈이 되었죠? 석고보드 이전에 붙는 보드들도 모두 다 붙어 있고요.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춥지 않아가지고 아늑해요. 드디어 피난민 생활의 끝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 공사하려면 앞으로 한참 더 말려야 돼요. 연내 입주가 목표였는데 이거 참... 클럽하우스 떠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날씨가 추워지면 또 추워져서 공기가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드도 다 끝났고 이제는 석고보드만 치면 돼요. 물론 상작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작업이 또 남아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작, 안 춥니? 여기서 저만 추운가요? 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줄스하우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끝.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가물치 연못에 눈이 내렸습니다. 연못 만들고 몇 번째 보는 눈이죠?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근데 바닥에는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이거 뭐죠? 저 휘어있는 발자국은 어제 또 외박하고 안 들어왔던 공자기의 것. 밤새 고생을 좀 했는지 집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따뜻한 집에서 푹 잘 자고 나온 오리들은 다시 보는 눈에 신이 났습니다. 신난 거 맞죠?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눈이 온 날엔 밖에 나와봐야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녀석들도 굳이 꺼내놓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사고만 치거든요. 야! 오... 아, 왜 염소한테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을까요? 얘들도 눈 오고 비 오면 집에 들어오는데. 자, 잡부는 또 현장에 올라왔는데요. 눈 오기 전에 입주하나 했더니만 한참 늦었죠. 이 설경을 집에 누워서 고구마 먹으면서 봤어야 하는데 12월에도 벌벌 떨면서 이거 보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는 완공이 11월 예정이었거든요. 눈물 나죠. 그래도 이제는 정말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의 온도는 대략 10도. 바깥보다 15도 이상 훨씬 높은데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부 공사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공정이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판은 모두 다 벽면에 붙였죠? 그럼 이제 이 면에 석고보드를 붙이면 되는데요. 이 녀석들이 그 주인공인 석고보드. 요 석고보드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에 이 위에 작업을 하기 쉽기 때문에 벽면에 마지막으로 부착하는 넓은 판입니다. 또한 칼로도 이렇게 쓱쓱 잘릴 정도로 시공성이 좋다고 해요. 구조용 보드 자를 때 먼지 엄청 날리고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에 비하면 이 녀석은 완전히 선녀입니다. 선녀. 그리고 또 이 녀석은 단열재처럼 차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쭉. 근데 위쪽에서는 다른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천장에는 저렇게 단열재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는 길다랗게 전선들이 깔려 있죠. 전열 교환기의 배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잘라둔 구조목이 이렇게 석가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이 많은 면을 전부 다 이 작업을 덴조 또는 다운틀 작업이라고 하는데 벌써 오늘 하루가 다 갔어요. 눈발이 살벌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115일. 와, 또 세상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공작이. 오늘은 집에서 잠을 잤네요. 아우, 귀 터져. 공작이는 비록 세지만 확실한 건 염소보다는 똑똑한 듯. 현장에 올라와 보니 천장에 다운틀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열재 사이를 뚫고 저 전선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열교 현상을 줄이고 나중에 조명 자리를 설치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운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거의 지붕 하나가 새로 생긴 격이에요. 와,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다 보니까 공수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량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매립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 현장에선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잡부는 저번에 철근을 샀던 곳에 심부름을 왔습니다. 요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잡부의 트럭에 잘 싣고 현장에 또 도착. 곳에 또 눈이 싹 다 녹았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웬일로 꼬기네까지 모두 다 나왔네요. 쟤들은 추우면 연못물 절대 안 마시는데 오늘따라.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또 다 갔습니다. 오늘 공사 끝. 다시 잡분의 집으로 복귀. 다운틀 작업 3일차. 휘어있는 구조 때문에 며칠이 걸릴지 장담이 안 됐던 다운틀 작업이 얼추 끝이 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석고보드만 치면 돼요. 정말 건축일이 사람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죠.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래쪽엔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깔끔한 마감을 위한 작업들도 끝이 났고요. 건축주의 입장에선 두근두근 하는 중. 근데 잡부는 또 심부름 나왔어요. 이건 또 뭘까요? 바로 문이 감추어지는 포켓도어를 위한 자재들. 어제 잘라왔던 각 파이프가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이 아직 잘 안 오죠? 그냥 대충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면 문이 벽 안으로 사라지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열리는 구조. 저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대충 동물의 집 정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쪽에는 석고보드 마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와, 드디어. 아참, 저희는 내부에 가변형 투스방 수지는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성향 때문이에요. 외부에만 기미를 이중으로 해놓고 목조주택의 장점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외단열과 레인 스크린 시공으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결로 지점을 이동시켜버리고 공사다망한 제가 유지보수에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게 내부의 구조체는 뽀송뽀송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아유, 이제 석고보드도 치고 있는데 요 기둥들은 도대체 언제 사라지죠? 오늘도 날이 좋아서 그런지 식구들이 떼거리로 다 나왔네요. 볼 때마다 커져 있는 천공작.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비닐을 주워 먹길래 식겁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있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질스였어요. 끝. 또 뭐 먹다 왔는데 입맛을 다셔? 안녕하세요. 김잡부예요. 잡분의 집은 여전히 폭격을 맞은 상태입니다. 좀 치우고 싶은데 이건 뭐 손도 못 대겠어요. 현장에서는 장인분들이 돌을 자르고 쪼개는 중. 일반적인 돌담에 비해 줄눈의 크기를 적게 가져가고 또 돌의 모서리를 깨서 모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지난한 작업이죠. 도대체 언제 끝나 이거? 외벽 작업 영상에 시차가 좀 있는데 이때는 목련이 돼지들한테 털렸던 날. 정말 화가 난다. 그래도 꽤나 많이 올라왔죠. 벌써 다락에 유리창까지 올라온 모습. 건물의 뒷면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이때가 11차. 해외 시방서를 보면 외벽에 자연석 작업을 할 때 저 철근을 40cm 간격으로 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전상의 이유로 훨씬 좁게 작업을 하고 있고 벽면에 메쉬를 바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인 철물 고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벽면의 시멘트 보드와 일체가 되면서 돌이 건물과 연결이 돼서 일체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이상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제가 일일이 반박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자니 또 다 믿어버리시고. 건축할 때 제일 힘든 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온몸으로 체감 중입니다. 연못 만들 때도 그렇고 논 만들 때도 그렇고 집 지을 때도 제발 좀. 자, 이제는 창문의 아래쪽에도 돌마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부에는 방통공사가 모두 다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시차가 꽤 있죠. 창문에는 철물과 에폭시를 사용해서 돌을 단단히 붙여둡니다. 레미탈만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아무래도 많은 진동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경화가 되면 딱딱하게 바뀌는 요 에폭시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붙여두는 거예요. 요렇게요. 돌이 굴곡이 다 달라서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염없는 돌 깨기 작업. 이때쯤일까요? 제가 포기한 게 갑자기 밀려드는 강추 위에 공사가 멈추길 수차례. 10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사가 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팀은 어디론가 사라짐. 그래서 영상도 뜨문뜨문 찍고 작업도 확확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게 일주일 뒤의 모습입니다. 뒷면은 어느새 거의 다 붙었어요. 와, 이거 진짜. 이때 내부에선 다운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외부에선 여전히 돌 붙이는 작업 중. 실을 띄워서 각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한 삽씩 넣어두고요. 그래도 어느새 많이 올라와서 2층 다락의 맨 윗부분까지 저렇게 작업이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지만 석갈의 안쪽까지 돌을 모두 다 채워 넣습니다. 진짜 이거 예술 작업이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가서 풀 먹어.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인 홍천에 연못 하나 만들었다가 이게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오는 건지. 그때 연못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나.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 그래도 오늘은 물이 나오네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날이 추워진 겨울에는 식구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간식을 매일 챙겨줍니다. 잘 먹네. 당근 하나에 행복해하는 혜성이. 오늘 당근도 못 뜯어 먹었는데. 날이 풀리면서 못다한 작업도 재개. 지금 이분들 폐교해서 숙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져 며칠은 집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어우, 이거 다음에 집 지으면 돌은 쳐다도 안 봐야지 이거. 마음을 비우고 외벽에 자연석을 붙이는 장점을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재료의 특성상 수명이 반영구라는 것. 미적인 건 둘째치고 다시는 외벽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이 열을 흡수하는 축열이라는 장점도 있다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게 설렙니다. 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옛날에 살던 집이 그리운가? 뭐 하는 거야? 자, 이때 하우스의 내부에는 다운틀이 완성되고 석고보드도 한번 쳐졌고요. 기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머지 석고보드 작업을 위한 마이너스 몰딩 작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여기다가 석고보드를 올려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깔끔하죠? 나중에 바닥 재하면 몰딩이 거의 안 보이겠죠? 지금 보신 게 무려 17일 만에 작업. 웬일이야? 엄청나죠?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미끄러워. 도대체. 언제 끝나 외벽? 18일 차겠죠? 어는 점을 낮춰서 겨울에도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 방동제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5. 곳의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미송 합판의 도착. 요건 어디에 쓰일까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 번씩 맞추어 보세요. 화장실의 선반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고 바깥에선 여전히 레미탈 개는 중. 와, 이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거 맞나?
여름에는 비가 와서 난리더니만 이제는 또 날이 추워져서 난리입니다. 물을 닫아놨는데 부동전이 왜 어는 거죠? 참 별일이네, 별일이야. 그래도 다행인 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는 쭉쭉 진행 중. 건물처럼 실내도 휘어있기 때문에 품은 조금씩 더 듭니다. 곳의 다른 쪽 화장실도 완성. 화장실은 이제 방수만 남았어요. 이러다 내부가 더 먼저 끝나겠는데. 그래도 사라졌던 한 팀이 다시 복귀를 하고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창틀 마감 같은 건 다 끝이 났거든요. 붙이기만 하면 된대요. 같은 시각 내부는 요런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송 합판들이 이 천장에 붙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쪽도 페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대체. 대체가 불가능한 외벽은 여전히 돌 쌓는 중. 처음에 150평방미터를 계산하고 돌을 주문했었는데 로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80평방미터를 더 주문했습니다. 대충 돌의 30%를 깼다고 보시면 돼요. 어우야. 석가래 아래 사이사이 거의 다 했죠? 하도 오래돼서 며칠 차인지도 모르겠네요. 내부는 벌써 요만큼. 여기저기 석고보드가 딱 맞춰 들어가는 중. 자, 어느덧 길고 길었던 공사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댓글에 이상한 글들은 적당히 무시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진행 중입니다. 자, 뒤편은 석가래 아래까지 완전히 끝이 났고 남은 건 안면과 옆면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끝. 들어갔자. 공자. 들어갔자. 나와. 들어가 빨리 들어갔자. 들어가 우.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 자식 장난하는 줄 아나. 들어가. 잘 자. 오늘도.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공사 시작 121일째입니다. 호텔 가면 산밖에 없는 마운틴뷰가 왜 이렇게 비싼가 하셨었죠? 제 영상으로 답이 좀 됐을까요? 기초시설부터 자재 옮기기, 또 자재 버리기와 날씨,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마운틴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듯. 아침 시차를 나왔던 비바는 크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집으로. 요 며칠은 날씨가 좋아 외벽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마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빌더팀과 논의해서 미송 합판을 어떻게 붙일지를 결정했습니다. 합판의 간격은 요 나무 쪼가리 하나만큼 하기로. 서울 가기 전에 애들 밥 주려고 나왔는데 웬일로 다정한 모습의 공작 부부. 아닌가요? 도망갈 각 보고 있는 건가? 공사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 저도 서울에 와서 이런저런 인테리어 자재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 뭐가 많은데 아주 골치 아파요.
인테리어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곳의 현장에는 마지막으로 주문한 돌이 또 도착했네요.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걱정이 돼서 CCTV로 훔쳐보는 중. 오, 제발. 와, 이걸 올라오네. 공사가 술술 아주 잘 풀리는데요. 오, 신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게 가물치연못에 도착하고 바로 현장에 올라와 봤는데요. 전면부의 호피석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기 삼각형 부분만 끝내면 되겠어요. 석가래 사이사이에 이 호피석들도 마감이 아주 잘 됐고요. 내부에도 미송화판이 한 장씩 붙기 시작했네요. 요 전체 천장면은 예산 문제로 미송화판으로 결정했습니다. 누워있을 때 보이는 뚜껑의 부분들이요. 깜짝아. 뭐해? 뭐해? 아이, 천아, 이 돌아가다가 기절하는 줄. 놀랬네. 쟤는 왜 저기 있어? 아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조그만한 게 겁도 없네. 밥을 주고 갔지만 식구들의 야식도 챙겨줘야 되는데요. 눈부신가 봐요. 잘 있었어? 하지만 그것보다 강한 밥에 대한 열망. 자, 그리고 이날 새벽부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아침엔 그 비가 눈으로 또 바뀌었고요. 외벽 공사 또 못하겠네. 그렇게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 요 외벽 공사. 또 무기한 연기. 지금 저기 깔려있는 게 눈이 아니고 제 몸에서 나온 살이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실내 공사는 아주 원활하게 진행 중. 바닥에는 석고보드 시공을 위한 마이너스 몰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몰딩 위에는 이렇게 석고보드를 앉히는 거예요. 딱 맞죠? 그렇게 면을 연결하면 이렇게 석고보드로 벽이 완성됩니다. 몰딩이 올라가고 나니까 석고보드 시공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밖에는 석고보드가 한참 남아있어요. 아참, 석고보드는 테파 석고보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모서리면이 살짝 파여있는 건데 이거 왜 이런지 아시겠나요? 하자 아니요? 아무튼간 포켓도어도 완성. 휘어있는 간접 조명 쪽도 완성. 이게 건물과 마찬가지로 집 내부도 휘어있다 보니까 품이 조금씩 더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 악으로 깡으로. 다음날에도 여전히 석고보드 시공 중. 합판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조명자리 찾고 구멍 뚫어놓고 이러한 작업들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집이었다면 그냥 요 네모난 합판을 절단해서 붙였으면 되겠지만 이것도 가이드로 곡면 곡선을 맞춘 뒤에 잘라야 하거든요. 어휴.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다 마치면 그제서야 한 면 완성. 임시 조기대도 만들어서 길이까지 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또 무지하게 좋아서 오늘은 외벽 공사 재개. 끝이 보인다는 말 제가 몇 번 했죠? 진짜 끝이 보여요. 겨울이라 맛있는 풀이 없어진 식구들한테는 여기저기 건초를 뿌려 놓았습니다. 어느새 건초 지옥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애들은 건초로 어그로 끌어놓고 저는 올라와서 목련 뒷수습 중. 톱신 페스트를 한 번씩 더 바르고 부직포로도 감아놨어요. 제발 살아야 한다. 제발 꽃 보자. 와, 외벽도 하루 새 많이 올라갔죠? 삼각형 부분이 확 줄었어요. 이제 저 부분은 하루 작업이면 될 것 같다는데 다음날 또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 날엔 돌이 미끄러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때문에 외부 공사는 당연히 중단. 저는 이참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청소 좀 했어요. 청소하는데 엄청 기웃대고 있는 공작 부인. 지금 새 집에 저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 내부에서는 합판 공사 계속 진행 중. 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날은 여기에서 끝. 우측에는 합판이 다 붙었어요. 당연한 말인데 반대쪽만 붙이면 되겠죠? 따기에 올라가자. 오유, 이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주송이랑 별이도 빨리 와. 빨리 와. 눈 더 오기 전에. 엊그제처럼 눈이 바로 녹을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저 뭐야? 가겠는데요. 눈발이 심상찮은데. 빨리 와. 명량이 들어와. 애들 데리고 와야지. 혼자 오면 어떡해? 응? 애들 데리고 와야지. 없어. 애들 데리고 와. 없어. 어우, 이거 눈 쌓이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 진짜 다 끝났는데 이거 하루씩 계속 밀리네. 진짜 조금 남았는데 감질맛 나게 계속. 어허. 눈이 제법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 올 겨울에는 공사 끝날 수 있는 거겠죠? 뭐가 이렇게 궁금해? 따뜻해 보여서 그런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쌓이기 전에 가자. 감사합니다. 김절수였어요. 끝. 발자국이 희한하게 생겼네. 내려가. 오이. 눈 엄청 왔네.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저는 지금 한밤중에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눈이 많이 오는 홍천에 4년 살면서 생긴 생활의 지혜입니다. 내일 되면 힘들어서 또 못해요. 그렇게 찻길 앞부터 공사장까지 쭉 다 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째 눈이 그칠 생각이 없는데? 돌 이틀만 더 하면 끝나겠는데 갑자기 웬 눈이람? 그리고 다음날 온 세상이 흑백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심어놨던 나무들도 모두 다 흑백. 밤에 제설했던 길은 또 사라졌네요. 그래도 날씨는 포근해서 식구들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쟤네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눈이 빨리 녹아요.
어디 갔다 와? 좀 뭐야? 공작 부인? 와, 설경 대박이죠? 예정되어 있던 외벽 공사는 당연히 취소. 내부 공사도 빌더팀이 왔다가 고립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중단. 현재 실내 온도는 8.8도. 그래도 비계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눈이 얼마나 온 거야 이거. 벽도 벽인데 처음으로 눈을 이렇게나 많이 맞는 지붕 괜찮을까요? 괜찮은 듯해요. 사실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실내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은 아주 튼튼합니다. 아유, 근데 눈이 좀 녹아야겠어요. 자, 내일을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눈이 온 건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검은색의 지붕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온 눈. 그래도 예쁜 거 하나는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공작 부인이 또 반겨줍니다. 오, 내부 온도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다락에선 천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천장에 마감재인 미송화판을 붙이는 작업. 빔이 휘어있다 보니까 이 작업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하나 전선자리도 죄다 따야 되고요. 칼각을 맞춰서 구멍을 뚫으면 요렇게. 오, 산에 살면 좋은 거 한 가지는 매일매일 이렇게 그림이 다릅니다. 저 많은 눈만 남이 치워주면 참 좋겠는데. 집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신이 난 일리는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안 춥나? 저 정도로 물이 묻으면 추울 법도 한데. 가자. 내려가. 여기서 추위타는 건 저밖에 없는 듯한 느낌. 뛰어. 가자. 그 사이 천장의 합판 작업이 거의 다 끝이 났죠. 매립 조명이 들어갈 위치도 탁탁. 오, 쑥쑥 진행이 돼요. 오, 거의 다 붙었어요. 합판은 목공용 본드를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뿌려놓고 2인 1조로다가 이렇게 탁탁 또 붙여나갑니다. 모든 합판에는 저렇게 쪼가리 하나만큼의 틈새를 벌려놨습니다. 저것도 오랜 시간의 상의 끝에 결정한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붙이고 나서는 본드가 굳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요. 와, 천장 거의 다 했다 정말. 그 사이 이어지는 이후의 공정을 위한 자재들이 하나 둘씩 속속 도착을 하고 밖에서는 또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거 뭘까요? 뭐지 이거? 자, 여기서 오늘의 작업은 또 끝! 천장 거의 다 끝났죠? 어느새 해는 또 뉘엿뉘엿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천장 공사가 모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봐. 자,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날입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천장에 마감만 치고 나면 거실을 뒤덮고 있는 임시 발판을 치우는 날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아마 구독자분들 이거 치우는 건 줄 모르셨을 겁니다. 설계상의 천장은 완전히 뚫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거 사라지고 천장 볼 수 있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은 또 처음 짓는지라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중요한 일을 끝내야 돼요. 어저께 열심히 자르시던 요거. 지금은 잘린 면을 예쁘게 다듬는 샌딩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각도까지. 줄스하우스는 건물이 휘어져 있는 데다가 나무를 일일이 잘라서 붙인 거라 이음매가 조금씩 틀어져 있기 마련인데요. 요 녀석은 저렇게 그 이음매를 막기 위한 몰딩이었습니다. 쩔죠? 저거 없었으면 삐뚤빼뚤 구멍이 그대로 보였을 거예요. 물어보실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작업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렇게 몰딩 작업까지 모두 다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해체되는 임시 발판. 하나씩 하나씩 요 발판들이 사라집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이 말인 즉슨 천장에 올라갈 일이 이제는 없다는 거기도 해요. 자, 그렇게 2달 만인가요? 드디어 내려다 보이는 바닥, 거실. 지금 기대치 최대. 와, 길고 길었다. 와, 답답하게 막혀있던 요 천장 공간이 완벽하게 뻥 뚫려버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천장을 보는데 덜컥 겁이 나요. 왜 이렇게 높아? 천장이 6m인데 진짜 엄청 높아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도 그럴 게 클럽하우스도 6m인데 위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그냥 저런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어휴, 이거 제 그릇에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거 난방비 감당되나 이거? 저희 건축가님의 설계의 의도는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로 이동하면 요렇게 높은 층고가 자리 잡고 있는 개방감. 근데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지붕의 빔도 휘어있는 느낌이 꽤나 많이 들고요. 오요, 영상으로 봐도 엄청 높죠? 지금도 들어갈 때마다 놀라요. 너무 높아서.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계속 촬영하는 중. 난방비 때문에 여기서도 춥게 사는 거 아니야? 오요, 도서관이네, 도서관. 그래도 신경을 엄청 쓴 다녀를 한번 믿어봐야겠죠? 어휴, 저 위에다가 새를 키워야 되나? 자, 어쨌거나 오늘의 공사도 이렇게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식구들 집에 들어가야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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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짧아 다리가? 몸통보다 더 짧네. 양양이 어디 갔어? 자, 어디까지 돌아와? 아니, 자기가 가놓고 길을 못 찾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양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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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이 어디 갔어? 깜짝아. 빨리 와, 뛰어! 뛰어! 들어가, 술 먹자. 아무튼간 무탈하게 끝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끝. 안녕하세요. 김잡부예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후두두둑 녹고 있는 지붕 위에 저 많은 눈들. 장난 아니죠? 하지만 오늘의 외벽 작업은 쉽니다. 이에 반해 내부에서는 열심히 천장 마무리 작업 진행 중. 지금 우측에 보이는 마감만 하면 완전히 끝인데요. 지금은 간접 조명과 커튼 박스가 완성되고 이제 여기다가 석고보드 치면 요렇게 바뀌고요. 미송화판을 붙이는 작업만 이제 남아있어요. 와, 근데 천장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거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휴. 어쩌겠어요. 적응을 해야지. 자, 그리고 다음날. 오늘은 외벽 공사 재개. 이제 시멘트 보드도 거의 보이질 않고 있죠? 드디어 이틀 작업 남았습니다. 오늘은 김잡부도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잡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레미탈 나르고 물 나르고 돌 나르고 돌을 옮기고 옮겨도 끝이 없는데요. 그간 당근으로 사람을 구해서 일을 맡겼었는데 정말 화딱지만 나가지고 답답해서 직접 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생전 볼 일 없었던 조정일 훔쳐보면서 다음에는 제가 직접 한번 쌓아봐야겠어요. 아무튼간 쭉쭉 올라가는 외벽 마감. 끝이 보인다는 말도 오늘로 끝이겠죠? 한 4개만 놓으면 앞면 진짜 끝! 와, 외벽에 돌마감 하실 분들은 꼭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레미탈 4포를 2시간 만에 다 써버려요. 돌도 쉬지 않고 갈아내고요. 하지만 옆에 살짝 더 남았다는 거. 아참, 그간 숙식으로 조적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공사가 오래되니까 숙식비도 장난 아니게 나왔는데 거의 한 1000만원 돈 나왔어요. 날씨가 좋았다면 쭉쭉 진행이 됐었겠지만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터에 예상보다 숙식비가 더 들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해봤던 초보의 실수인데 숙식을 계획했다면 애초에 더 많은 인원을 섭외했어야 됐고 날씨 같은 변수도 꼭 고려를 했어야 됐어요. 역시 인생은 실전이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조적하지 마시고 숙식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통으로 맡기는 도급 계약이 더 낫습니다. 자, 줄사우스의 전면부는 모두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측면부. 얼핏 보기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쪽도 오늘 끝낼 줄 알았지만 요놈의 석가래 사이사이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작업했던 요 꼭대기층도 레미탈과 시멘트가 마르고 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레미탈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레미탈을 채우고 면을 맞추는 일이에요. 저도 돌 1개 올려봤는데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석가래 레미탈만 잔뜩 묻히고 그 사이 내부에서는 1층의 천장 다운틀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곳에도 다운틀을 하지 않으면 목조의 수축 팽창 때문에 터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이런 종류의 하자는 제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잘할걸요. 지금 클럽하우스의 모든 면에 이런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2번 손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끼는 길이더라고요. 이런 다운틀 아래에는 나중에 터짐이 발생해도 보이지 않도록 몰딩도, 그리고 하판도 드디어 올라가고 있네요. 무지 높죠? 천장은 정말 높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전에 계단을 만드셨던 팀장님은 또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뭘까요? 구조목을 얇게 켰는데 여기 다락
마감재였습니다. 나중에 바닥에 강마루를 깔면 이렇게 딱 면이 맞춰지도록. 사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내장 인테리어 작업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셨어요. 한번 할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죠? 잡부는 계속 돌 나르고 레미탈 나르고. 근데 요놈의 공작이 위에서 쿵쾅대는 게 궁금한가 봅니다.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웃긴지. 옆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사이 맨 위쪽 면은 면 정리도 완성. 아니었네요. 군데군데 빠진 데가 좀 있었네요. 이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마무리. 정말 끝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던 내부의 다락 마감도 이렇게 마무리. 저는 꼭대기면이 걱정이 돼서 밤중에도 올라와 봤는데요. 다행히 초기 강도는 아주 잘 확보된 듯. 콘크리트 방동제가 몇 통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자, 그렇게 또 이어지는 다음날. 특이하게 석공분들은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하십니다. 지금은 아침 7시예요. 보일러 안 틀었는데도 실내 온도는 10도. 바깥 온도하고는 대략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기 클럽하우스는 외기랑 똑같은데 말이죠. 자, 이쪽의 측면부도 오늘만 하면 완전히 끝인데요. 작업일수 36일에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그럴싸한가요? 어떻니? 의견 좀 줘봐. 그리고 4시간 뒤, 공자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인 것 같지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와, 몰라서 했지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외벽 돌 붙이기 작업. 드디어 끝! 원래 이런저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잡부가 또 한 까다로움 하는 터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건 조금만 더 추웠으면 올해 공사를 다 못 끝냈을 거거든요. 이번 겨울이 유독 따뜻한 덕분에 어떻게든 끝은 냈네요. 이제 건물을 가리고 있던 요 비계들도 모두 해체가 가능하고 여기저기 난장판이었던 돌들도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비계 해체하면 요게 어떤 모습일지 진짜 두근두근. 엄마, 비계 설치할 때도 설렜는데 비계 해체는 비교도 안 되게 떨립니다. 뭐해? 아참, 외벽 작업은 전체 공사 일정에는 관계가 없어요. 내부에선 어차피 내부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의 뚜껑도 올라갔고요. 다른 방들 역시 뚜껑 만드는 중. 간접 조명도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고 커튼 박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뼈대만 있는데도 예쁘죠?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면. 혼자 남아서 벽 보고 있는데 딱이네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요 녀석 궁금은 하는데 위험해 보이는지 가까이 오질 않아요. 당나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자기가 위험한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는 다르게 당나귀가 고집이 세다는 말이 나왔대요. 아유, 요놈의 비계 이제 다 해체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계들 모두 다 해체를 하면 어떤 느낌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잡부는 비계 철거하기 전에 마무리 청소하러 다시 나가겠습니다. 외벽 공사가 끝난 게 기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먹지마.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외벽 진짜 끝.